안녕하십니까. 전자상거래의 박지용입니다. 오늘은 제2강 경영환경 변화와 인터넷 중에서 주요 정보기술 변화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2강은 제1장 경영환경 변화와 인터넷에서 제2절 주요 정보기술 변화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했었던 것처럼 키포인트는 경영환경 변화 및 정보기술 동향의 변화를 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주요 정보기술의 변화 동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기술은 기업의 요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용자의 업무 및 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생산성 향상과 고객 만족 증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즉, 정보기술은 조직의 목표, 전략 수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될 때 그 본분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기술은 기업, 조직의 목표, 전략 수행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업의 자원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보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세계 최초의 컴퓨터 ENIAC이 나온 이래로 정보기술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특히 ENIAC은 최초의 컴퓨터, 지금으로 치면 PC보다 더 못한 성능인데 거의 조그만한 쪽방 하나 크기 정도가 바로 이 ENIAC이라는 컴퓨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사회, 문화, 경영, 경제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컴퓨터가 발명이 됨으로 해서 기존에 일주일 걸리고 몇 주 걸렸던 일이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보기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터넷 응용 기술의 보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선기술 활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무선기술이라는 것은 휴대폰을 이용한다든지 우리가 보통 모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새는 모바일 커머스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량을 지원하는 고속 회선으로 인해서 멀티미디어 활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팅 환경이 사용자 편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컴퓨터 시스템은 통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방대짐에 따라서 자료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것이 바로 관심이 되고 있는 정보기술의 변화 방향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응용 기술의 보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WWW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그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 구조는 구조의 인터넷은 급격한 속도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떤 네트워크의 개방성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하이퍼링크 인터페이스에 따른 사용자의 접근의 편의성 향상, 그리고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등의 정보 제공 형태의 다양성과 화려함 등이 바로 장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가 발전이 되게 된 것은 HTML, 즉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그런 인터넷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가 일반 사용자도 쓰기 쉽게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것도 일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문화, 경제 등 각 분야 역시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생활 흐름 역시 변화의 물결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도 옛날에는 전통적 PC나 노트북 컴퓨터에 국한이 되었었는데요. 요새는 TV, 휴대폰, 키오스크 등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수단도 전화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용선 ADSL, 그리고 VDSL, 무선통신, 인공위성 등으로 아주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부착되는 GPS 서비스도 사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서비스 되는 것이죠. 이런 인터넷 응용 기술의 보편화가 기업 측면에서는 인터넷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향상된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상품 구매, 신문, 방송, 여행 등 아주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터넷 기술은 산업사회가 100년 동안 유지해온 전통적인 경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 기술은 경영활동의 핵심 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및 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당연히 인터넷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선기술 활용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무선기술 활용의 증가는 인터넷이 등장되고 난 뒤에 사실 인터넷은 유선기술이었습니다. 네트워크선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무선기술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핸드폰을 통한 여러가지 정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PDA를 통해서 또 많은 부분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런 무선 기술은 인터넷 다음 세대로 주목받을 핵심 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다음 세대 정보기술이 사회, 문화, 경제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 다음 세상을 이끌어갈 여러 후보들 가운데서 무선기술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죠. 요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무선기술을 적용한 분야입니다. 무선기술을 적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은 가볍고 간편하고 이동에 편리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즉 모바일 컴퓨팅 분야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컴퓨팅이면 세상 어느 곳과도 연결될 수 있는 정보시대, 새로운 시대를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무선 기술의 대중화가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서 GPS 서비스를 한다든지 교통정보를 서비스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모바일 상거래가 있겠죠. 이제는 PDA나 휴대폰으로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바일 게임 보편화됐죠. 모바일 컨텐츠, 요새 여러가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아바타라든지 이러한 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바일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는 사무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텔레매틱스 분야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선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어디에 있거나
정보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전의 어떤 그 인터넷의 패러다임과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대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활용 증가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인터넷이 초기에는 그림 한 장밖에도 상당히 느린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주 큰 용량의 멀티미디어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인프라가 마련된 것이 인터넷의 그러한 그 네트워크 속도의 증가 또는 대역폭의 증가 이러한 것이 그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된 영상보다는 활발한 멀티미디어가 좋다. 그리고 글자 위주의 내용보다는 아주 다양한 그림도 들어가 있고 동영상도 들어가 있는 그런 화면이 좋다. 그리고 단순한 영상보다는 음성과 결합됐을 때 만족도가 향상이 되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멀티미디어 활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그 멀티미디어가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환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망이 확대되고 대용량 자료가 절약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요구가 늘어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보기술 환경을 멀티미디어 중심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용자 편의성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에게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 쉬웠냐? 사용하기 편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경우에는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초기에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윈도우가 등장하기 전에, 즉 GUI라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마우스로 그 그림을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GUI라고 해서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글자가 나와서 컴퓨터하고 통신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배우기가 더 어려웠죠. 자, 이런 그 사용자 편의성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점점 더 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DOS라는 것이 바로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글자로 대화하는 것이죠. 자, 이것보다는 GUI라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보편화됨으로 해서 사용자 편의성이 쉬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GUI 환경에서 발전해서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즉 인터넷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용하는 하이퍼링크 방식, 즉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어떤 그 글자를 클릭하면은 다른 정보로 넘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신문의 기사 제목을 클릭을 하면은 그 신문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방식이 편한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인가?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아주 발전될 그런 여지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시스템이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시스템으로는 적절한 응답이 곤란하니까 여러 시스템이 상호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사기록도 보고 싶고 매출기록도 보고 싶고, 자, 이러한 시스템이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 곤란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상호 통합이 되어서 한꺼번에 자료를 서비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의 어떤 물리적인 양이 증가하게 되고 품질 수준에 대한 요구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그 통합 추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객 정보는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인가? 고객에 관한 정보는 영업부서에서만 산출되거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회계, 연구개발, 생산 여러가지 분야에서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의 상호 연계와 통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위성이 시스템 통합 추세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에서 기능 간 통합, 정보 처리 통합 요구가 존재하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불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기술들은 뭐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호환성이라든지 이식성이라든지 유연성 등의 보장되는 기술 표준화가 진전됨으로 해서 시스템 통합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런 그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각 시스템이 상호 연계되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위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보다 다른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상승 효과, 즉 시너지 이펙트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곳에서 하는 그런 정보들을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정보의 어떤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시스템 통합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거의 다 시스템 통합을 했죠. 자, 이런 시스템 통합이 되면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뭐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이식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서 그런 그 자료를 통합하게 되면은 자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또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산업의 고도화, 지식 정보화 사회 도래에 따라서 자료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한 자료의 거래 빈도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그리고 정보 처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향상이 되게 되고 정보 품질의 중요성이 또 강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요인들로 해서 자료 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살펴본다면 DBMS,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이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의사결정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법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한다면은 아주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의사결정하기 좋게 축소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정리를 해서 놔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책이 여러 개가 있을 때도 도서관 같은 데 갈 때 여러분들 책을 어떻게 찾습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1부터 100까지 다 훑어보는 것이 아니죠. 목록을 담아두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뽑아보는 것이죠. 자, 그것하고 조금 비슷한 게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기술 변화에 따라서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기술의 실제 내용과 기술 변화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시사점을 발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환경 변화와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연계해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정보기술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자기 기업에 도입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경영환경,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외부적으로는 정보기술은 연구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도입하기가 시기상조다.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도입을 해야 되겠죠. 항상 연계해서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기술의 등장을 파악하고 기술 적용 방안을 설계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영환경 변화를 연계해서 또한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확대시키라는 겁니다. 인터넷 기술이라는 것은 개방형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인터넷은 개방형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모든 사용자가 자기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기업의 정보를 전달을 하거나 고객의 정보를 가져오기에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확대시켜라가 또한 주요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보기술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쉽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터페이스가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형 환경에서 통합을 추진하라. 즉 무슨 말이냐? 인터넷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은 개방형 네트워크라고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세부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영환경 변화와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연계해서 적용을 해봐라. 자, 이것은
경영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 변화의 주요 내용과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의 현재 상황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조직이 이걸 정보기술을 도입해야 될 거냐, 경영환경 변화를 볼 때 이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게 지금 조직의 어떤 목표와 맞다. 그러면 자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여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기술 적용 방안을 설계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BPR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관리 및 지식경영체제의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목표와 상응하는 그러한 정보기술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정보기술의 등장을 파악하고 기술 적용 방안을 설계하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어제의 새로운 기술이 오늘은 낡은 기술이 될 만큼 굉장히 기술 발전 주기가 빨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확산되고 보편화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점점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소요된 기간을 비교해보면은 라디오가 38년, TV가 13년, PC가 16년 걸린 데 비해서 인터넷은 4년 만에 5천만 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아마 전화가 100년 걸렸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런 어떤 그 기술이 빠르게 바뀌니까 어떤 그 소요되는 시간이 빠르게 단축이 되니까 빨리빨리 정보기술의 등장을 파악하고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런 그 기술 개발 주기가 단축되는 예를 몇 개 들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983년 11월에 그래픽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게 되고요. 3.1은 1993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윈도우 95는 95년에 등장하게 되죠. 윈도우즈 ME는 밀레니엄 에디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불과 1년 후에 2001년에 윈도우즈 XP가 등장하게 됩니다.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286, 386, 486, 펜티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기술 개발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예로 들더라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가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정보기술이 등장하는 추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정보기술 등장에 무관심하다면은 현대 기업 경영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쟁 기업이 신규 정보기술을 응용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때까지 그런 그 정보기술 동향을 모르고 있다면은 바로 경쟁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은행에서 빠르게 자기 계좌를 얼마가 있는지 잔액을 계산한다든지 본다든지 1개월간의 잔액이 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을 다른 은행에서는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은 그런 은행은 도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기술의 등장과 기존 정보기술의 변화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활용 방안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업무 처리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고객이나 시장 분석, 신제품 개발이나 정보 산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확대시켜라. 왜? 지금 사회는 인터넷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 경제 활동이 물질적인 것에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정보 지식 중심의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기술을 응용해서 전체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의 생산성이라든지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인류사의 삶의 질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와 사용량의 사회적 확산은 각종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교육, 문화, 예술, 상거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서는 기업은 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업 경영에서 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반드시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을 기업이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이제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 경영에서 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정보기술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일 때 조직의 성과는 향상된다는 것이죠. 사용하기 어려우면 쓰기 싫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그리고 하이퍼링크 환경으로, 즉 인터넷을 써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유비쿼터스다 아니면 모바일 환경에서 PDA로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내지는 HCI, 그러니까 휴먼 컴퓨터 인터랙티브한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 분야가 계속 발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는 지금처럼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몸에 달려있는 손이나 눈이나 입, 말로써 처리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또 생겨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서 명령하면은 컴퓨터가 동작을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는 실현 가능한 그러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이 비즈니스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이퍼링크 방식이 사용할 정보기술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이고, 조직이 준비된다면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이 비즈니스의 전면적인 확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환경에서 통합을 추진하라. 즉 이제 개방형 환경이 인터넷을 통해서 통합을 추진하라는 얘기도 되겠고요. 그리고 따로따로 인사 관리를 하는 어떤 부서라든지 재무 관리를 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가 각기 자기 컴퓨터 가지고 따로따로 업무를 본다면 전체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의 인간으로 친다면 피츠과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면은 바로 기술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 다른 기술과 협력적 일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이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하자면은 인사부나 경리과나 인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하는 일들이 인사과가 완전히 경리과와 독립해서 일을 한다든지 경리과가 완전히 인사과나 다른 부서와 독립해서 일을 하진 않습니다.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컴퓨터 정보 시스템으로 만약에 회사에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분명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업무가 처리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정보기술이 통합될 때 상승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시너지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기술 적용 환경은 개방형 추세가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방형 환경이 정보기술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열려 있어야 통합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기업에서도 정보기술 구현을 위해서 경영성과 향상에 공헌하는 그런 정보기술 구현을 위해서 각각의 기술들이 통합되도록 추진을 해야 합니다. 기술의 섬 형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이상으로 제1장에서 경영환경 변화와 인터넷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2강에서는 1장의 주요 정보기술 변화의 동향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뭐가 중요하다 라는 것을 핵심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뭐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정보기술이 뭐 아까 모바일 컴퓨팅이 있었죠. 뭐 그런 것이 최근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도 그러한 그 기술 개발에 따라서 어떤 그 기업 경영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기술 변화에 따라서 기업은 또 어떠한 방향으로 전략을 구축을 할 것인가, 뭐 이러한 것들이 쭉 2강에서 나왔습니다. 3강에서는 2장으로 넘어갑니다. 3강에서는 2장 이 비즈니스의 개념 이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이해 부분은 많은 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하지 않고요. 이 비즈니스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강 전자상거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